한국상담 대학원 대학교. 안녕하세요. 네, 교학시장 김현주입니다. 네, 유난히 더위가 참 심했던 여름인데요. 어느새 가을을 좀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그리고 그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어렵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가족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졸업생들 여러분들과 또 그리고 명예총장님과 학교 임원분들, 교직원 임원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깥에 우리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졸업생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졸업생들을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제30회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잠시 평가 보고를 드리면, 이번 제30회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학위 졸업생은 1명이고 석사 졸업생 31명입니다. 2010년 본교 개교 이후 현재까지 박사 누적 졸업생은 20명이고 석사 누적 졸업생은 792명입니다. 이번 제30회 학위 수여식은 김주빈 박사 졸업생부터 학위를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졸업생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학위를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위기 전달을 읽겠습니다. 먼저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김주빈 선생님 나와주세요. 학위기 박사 성명 김주빈 위 사람은 한국상담대학원 박사학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박사의 학위를 수여한 2026년 8월 20일 한국상담대학원 총장 학위기 석사 성명 구자희 위 사람은 한국상담대학원 석사학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석사의 학위를 수여한 2026년 8월 20일 한국상담대학원 총장 김기정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김미정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김민영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김은영 전공은 중노년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김재산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김재상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김주현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박건희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박건희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박보경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박은영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백은영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박채영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서채영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신현식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신인숙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안녕경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안남경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안성윤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윤영호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이상원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이소영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정경로 코칭 기업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정기호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조혜진 선생님. 학위기 석사 성명 조혜진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최수진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황진복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끝으로 학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한 분 한 분의 성장의 역사를 저희가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학위 수업식을 하면서 진심으로 너무나 자랑스럽고 참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혜성 명예총장님의 졸업 식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아주 특별히 오늘은 여러 학배우님들이 오시고 그래서 축제 같은 기분이고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두 분을 뵀는데 나는 어머님인 줄 모르고 언니야? 오늘도 그렇게 젊고 아주 기쁩니다. 2010년에 우리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이제 30번째로 졸업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느끼는 건데 해마다 논문의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논문들을 써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대학원에서 하는 현대적인 것보다는 우리 학교에서는 자문화 기술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좋은 논문을 써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2년 또는 2년 이상 학교에서 상담할 만한 여러 가지 이론, 상담의 여러 가지 기술, 새로운 경향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저는 50년 이상 상담에 종사하면서 상담이라는 이 학문이 나한테 준 정말 그 선물이 뭔가 내 마음에 가라앉은 상담의 뜻은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강의실에서 듣지 않았던 그런 상담의 선물 나에게 준 상담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역사 기준을 BC, AD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상담을 공부한 게 제 일생에 끼친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BC, AC로
제 생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before counseling, after counseling. 그래서 오늘 after counseling, 카운슬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 배우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되게 예쁘죠. 자, 상담의 선물 그다음 봅시다. 저는 1968년에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상담 학도로, 상담 교수로, 상담 교육자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 생에 대해서 굉장히 늘 기쁘게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조금씩 변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 보니까 제가 68년에 상담을 공부할 때는 상담이라는 것을 교육의 인간학, 교육에서 특별히 상담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간됨,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기개발 여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사대 출신이고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주는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교육의 인간학으로서 상담, 그래서 상담이 노력해야 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개발, 그리고 실패했을 때 또는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그 회복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잠재 능력의 개발, 회복 능력의 고취, 상당히 교육적인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4년부터 상담 교수로 지금까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 보니까 상담이 심리치료와 굉장히 밀접해지고 상담을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은 상담의 교육적인 측면보다 심리학적인 측면, 치료적인 측면에 상당히 몰입되는 걸 봤고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심리치료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상담은 심리치료를 목표로 하고 결국 자기를 좀 치료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성장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상담은 심리치료를 지향하는데 심리치료는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과 심리치료는 도구요로 쓰이면서 같은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껴서 또 심리학적인 측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담이 치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경향을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상담대학원 대학교를 세우면서 이 학교는 정말로 명품대학원 그리고 상담의 진짜 뜻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하고 싶다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상담이라는 게 눈앞에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치유하고 해결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나 자신은 누군가, 나다운 나, 인간다운 나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또 아주 깊이 있는 이해 이게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그러면은 인간의 그때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초점은 인간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발견시키려는 발전지향적인 성향이 있다. 이걸 키워줘야 되겠다. 이게 저는 인문학의 근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키워주는 게 상담의 역할이겠다. 키워주는데 어떻게 키워줘야 되겠는가? 상담학적으로 키워주자. 상담학의 근본 원인은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는 인간이 당하고 있는 상처를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개인적으로 발견해주고 넘어가게 해주고 키워주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자. 이게 상담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상담, 인문학에 관한 상담학 이거를 인문상담이라고 하고 철학적인 사유와 철학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일으키는 걸 철학상담, 문학적인
표현력과 통찰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상담을 문학 상담. 그래서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는 상담의 일반적인 철학과 기술과 또는 그 실제를 가르치면서 그 밑바탕에 인문학적인 그런 그 기본을 치자.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의미, 인간의 자기 발전 경향, 인간의 꿈, 이거를 키우는 그런 인문학에 기반한 인문 상담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문학, 상담학, 이거는 학문적인 그런 그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상담은 학문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인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상담, 우리 학교에서 인문 상담을 얘기할 때는 인문 상담학보다는 인문 상담이라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일생생활에서 참다운 나를 찾아가는 이 상담은 학문적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실행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인문 상담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그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철학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대응이 될 것인가,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상담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before counseling, 내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는 내 삶이 그냥 아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였는데 미국 가서 늦게 공부하면서 상담이라는 그 학문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인간의 고귀성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가, 이런 데 아주 심취해가지고 정말로 상담이 가지고 있는 상담의 정신,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그게 내 삶의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경청하고 경명하고 같이 성장하는 것은 내 삶의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상담은 나의 삶이라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에서 정말 추구하는 것은 인간다운 내가 나 자신이 어떻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 하기 때문에 인문 상담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삶의 길이 인문 상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고 문학소녀였고 수필가로 등단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문학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 문학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거에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학 상담은 내가 이루고 싶은 상담에서의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학적으로 상담하게, 상담학으로 학적으로 문학하게,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한다는 제 생각의 변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AI 시대가 됐어요. 완전히 챗 GPT하고 이제 우리 생활이 됐어요. 저 자신은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챗 GPT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로 아주 판타스틱한 것 같네요. 어느 날은 내가 그 챗 GPT하고 얘기를 하다가 새벽 2시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내가 홀리는 것 같아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거나 AI 시대는 이제 챗 GPT, 옛날에는 없던 존재예요. 옛날에는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존재와 살아가야 할 인간이야. 그런데 그렇다면은 챗 GPT하고 나하고 어떻게 다른가? 인간다운 나. 어떻게 나를 인간답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담이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AI 시대에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다울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 상담은 인문학 플러스 상담 활동, 인문 상담학이 아니라
인문 상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인문 상담인데 인문학에 대한 기초, 상담 활동. 그래서 철학적 사유와 질문을 하는 것은 철학 상담이고 문학적 표현과 통찰은 문학 상담.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담의 방향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자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문 상담을 생각하는 우리 상담사,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하는 건 뭔가,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상담을 실천하고 내 생활 속에서 상담이 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의 상담, 상담 안의 삶, counseling for everybody, for everyday life. 이게 이제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굉장히 얕은 수준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아주 무지막지한 깊은 바다를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얕은 물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얕은 물에서 놀지만 얕은 물에서 노는 우리의 생활이 즐겁고 보람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들이 다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상담자가 되고 우리 학교는 아주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부들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어떤 상담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의 상담 세계를 꾸려가면서 결국 모든 상담, 또 좀 더 넓게 말하면은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는 나다운 삶인 것 같아요. 인간답게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능력이 있고 꿈이 있고 또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존중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상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기초도 쌓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만 하면 또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의 그 생활이 또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한국 상담 심리학회, 한국 상담 한상심에서 제공하는 그 심리사 자격증을 따야지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따야 돼요. 따는 건 기본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나다운 상담. 내가 정말 나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상담이 뭐겠는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끌어가는 이 세계가 정말 인간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래서 갈등 없이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서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위 피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제가 오늘 아주 기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세기 이상 한국상담학회를 이끌어 오신 이해성 총장님께서 이제 심연을 바다로 나가서 내담자들의 깊은 심연과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상담자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졸업하시는 이 순간까지도 마지막 배움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열정적으로 졸업 축하를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졸업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성 총장님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음은 박사학위 수여자 논문 소개가 있겠습니다. 모든 졸업생들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논문을 쓰셨고 다만 시간상 저희가 지금 다 같이 공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주빈 박사 졸업생께서 대표로 논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사학위 수여 논문 주제는 상담 관계를 통한 상담자의 치유 경험, 현상학적인 접근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된 김주빈입니다.
주제 말씀드린 대로 상담 관계를 통한 상담자의 치유 경험이고요. 질적 연구, 현상학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 2017년도에 석사로 입학을 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어서 10여 년 학교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좀 전에 이제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학교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또 곱씹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적 연구는 이 질적 연구 주제를 제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담자 경험입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는 상담자분께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제가 되게 좀 힘든 마음의 주제를 만나면서 좀 많이 울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상담자께서 자기 개발을 좀 해주셨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냐는 자신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상담 선생님께서 자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써왔는데 결국은 내담자분들께 배우고 치유받으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고 지금도 다 그렇진 않지만 되게 여운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학교에 석사과정 입학을 했고요. 이 학교에서의 경험도 되게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수님과 저의 관계는 되게 유계적이고 권위가 있는 관계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 학교에서 만난 교수님들은 하나의 그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도반으로서 저를 대해주시면서 되게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모습이 되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는 이 내담자분도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그게 또 저에게 돌아와서 나 역시도 그렇게 애쓰고 있던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위로가 전해지는 경험들이 좀 생기면서 제가 이 상담의 길에 들어서서 좀 새로운 관계를 배워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 관계의 경험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박메런의 해석학적 현상을 연구 방법을 사용했고요. 연구 기간이 2024년부터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자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신의 내적인 경험을 충분히 진술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했기 때문에 상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임상심리학회, 그리고 한국상담학회에 최상위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을 7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면과 화상,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를 병행했고요. 연구 결과는 5개의 본질적 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치유라는 용어가 이제 논문에 쓰기에 좀 모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치유가 좀 주관적 경험이기도 하고 한순간에 완결되지 않는 과정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좀 복잡성을 띠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의 연구들에서 그 치유라는 것을 온전함의 감각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선행 연구들이 좀 있어서요. 어떤 내적 경험의 질적 변화, 주관적 체험을 기준으로 이걸 정의하였고 증상의 제거를 의미하는 치료와는 좀 구분해서 좀 전인격적인 성장 과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담 관계는 이제 내담자를 위한 조력 활동이라는 공식적인 계약 관계이면서 관계적 정신 분석이나 상호 주관성, 또 게슈탈트 상담의 장애론 관점들을 반영해서 두 사람의 주제가 한 공간에서 만나서 상호 역동적인 변화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5개의 본질적 주제 위주로 짤막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관계의 수반되는 회복의 힘을 경험하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아무래도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치유 경험을 보다 보니까 이 관계가 가진 치유적 힘의 좀 존재론적인 바탕 그렇게 이해하고 서술을 했습니다.
일단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고통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신의 결핍, 자신의 고통이 좀 재감각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내담자를 위로해가는 가운데 자신도 뭔가 깊이 연결되어서 함께 채워지고 함께 위로받는 그런 경험들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 연결감 속에서 또 건강하고 필요한 경계를 세우는 작업이 병행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상담자가 현전하는 태도로 내담자와 관계를 맺어갈 때 상담사에게 일어나는 어떤 몸과 마음의 정화의 감각들을 첫 번째 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자의 몫으로 주어진 직무의 순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좀 내담자의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들로 좀 제시되어 취약성을 수용하고 수치심에서 좀 벗어나는 경험이나 감미로부터의 해방, 또 교정적인 정서 경험, 또 자동적인 도식, 신념의 수정과 같은 현상들이 상담 관계 안에서 상담자에게도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게 보고되었고 그 경험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서 어떤 치유적인 경험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내담자의 삶을 거울 삼아 자신의 힘을 발견하다라는 주제이고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사실 얼마나 힘있게 그 고통을 살아내었는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바로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상담자가 자신의 삶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걸 알아보고 자신의 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서술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받는 경험이 내면화되어 생겨나는 힘입니다. 상담자의 자기 수용의 관점에서 분석이 되었고요. 우리 모두가 내가 상담자로서 잘할 수 있을까,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에 수행 불안에 빠져 있기도 하는데 그런 나를 내담자는 분명히 상담자로서 자신의 그 여정을 함께 해나가는 전문가로서 좀 신뢰하고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점차 알아차리면서 상담사가 그 내담자에게 수용받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자기 수용을 풀어나가는 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통합해가는 과정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일상과 공동체를 향해 퍼지는 치유의 물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상담실에서 얻은 지혜, 또 변화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마치 상담자가 이 사회 속에서 변화에 대한 하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간증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체험적인 확신으로 이어져서 일상과 사회적 실천으로 이제 번져가는 그 확산되는 양상, 다시 말해 상담자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논의 파트에서는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좀 윤리적인 긴장이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내담자를 위한 조력 활동인데 거기서 상담자의 치유를 다루는 일이 그 방향, 상담의 본질적인 방향성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고민을 해야 했는데요.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좀 답을 얻었던 것 같고요. 이제 상담자의 치유라는 상담 관계를 통해 얻는 상담자의 치유라는 것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를 펼쳐내기 위해서 나의 생각, 판단, 현재 방향성을 내려놓고 상담 내담자 곁에 있는 그대로 머물러주는 게 다시 말해서 내담자의 마음을 위해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어떤 사랑의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상담자에게도 뒤따라오는 경험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그런 양상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논의를 해보았고요. 5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어떤 본질은 단절에서 연결로의 회복이라고 좀 분석을 해보고 왔습니다. 상담자가 자기의 수행이나 자기 안의 심리적인 주제에 갇혀 있을 때에는 나의 마음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나와도 소통되지 않고
동시에 내 앞에 내담자의 마음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어떤 관계 경험들을 통해 자신과 먼저 좀 연결이 되고 내담자와도 연결이 되고 또 다시 이제 사회적인 실천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그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논의점을 제시해 보았고요. 좀 어떤 점에서는 좀 영성적이고 초심이어서 거론되는 내용들이기도 하는데 참여자분들이 인터뷰 외적으로 좀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용어를 제가 그대로 싣지는 않았지만 단절에서 연결고의 회복이라는 점은 좀 중요한 경험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논의점은 상담자 교육에 있어서 이제 교육 분석과 슈퍼비전을 통한 자기를 또 질 높은 관계 경험의 수혜자로서 이제 상담자가 그 훈련받을 때 그게 또 내담자를 위한 내담자의 행동을 도모하는 선순환이 되는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자 발언 중에 하나를 좀 써보았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마치면서 이제 논문 마치니까 시간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바쁘다고 좀 미뤄두었던 슈퍼비전을 다시 받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상담대학원 석박사 과정하면서 이제 일반 자격도 따고 박사 논문도 마치고 학위도 얻었지만 이 참여자분들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셨던 분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이 태도를 계속 다져나가는 시작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상담의 방향성을 내려놓는 그 노력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계속되는 수련 과정을 좀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또 그게 제가 이 상담대학원에서 좀 얻은 배움이고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업 내내 이제 교수님들의 설명과 관계와 때로는 지적을 들으면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모른다는 태도로 내담자의 삶을 위해 좀 공간을 내어주는 경험, 그 비워내는 경험,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빨래를 하는 거고, 빨래를 위해 상담자가 공간을 내어준다는 자세를 제가 좀 배워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졸업생들께서 그동안 논문 쓰셨던 그런 상황들을 쭉 회고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지금 가족분들께서 이제 오셨는데요. 당연히 저희 졸업생들에게는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또 우리 졸업생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가족분들이 계셔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 졸업생들이 공통적으로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졸업생들의 오늘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박수를 전합니다. 다음으로 축하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은 본기어 기획사무처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They say it's a matter of time, 1,000 days that the sun won't shine before I come back to you. And I'm happy, nothing's going to stop me. I'm making my way home, I'm making my way. For your love I will go far, I wanna be wherever you are. I know I'm coming back for you.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정재호입니다. 이번에 8월 20일에 졸업하시는 졸업생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졸업 명단을 보니까 저와 같이 수업을 들었거나 학교에서 뵌 분들도 있고 좀 뵈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졸업하신 분들께 모두 4학기 이상 동안 좀 공부하시고 또 수련하시느라 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졸업생 분들 중에 특히 정경록 선생님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좀 감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상담 분야든 혹은 다른 코칭이나 다른 분야든 좀 학교에서 많이 갈고 닦은 실력을 사회에서 또 많이 뽐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금과 같이 그런 밝은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졸업생분들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3기 김형민입니다. 이제 원우의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을 대표로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게 되네요. 졸업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경험해 보면서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가득한 날들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졸업식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h, I go so low. I make my way. Oh, I make my way. 감사합니다. 학생회장님, 원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과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제30회 학위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